네, 안녕하세요.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될 거고요. 환자 얘기 예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주 오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 말씀을 하세요. 혈압을 하루에 사실 한두 번 정도면 대부분 되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데 이만큼 해가지고 하루에 열 몇 번을 갖다가 재셔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한 20번까지 재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혈압을 이렇게까지 하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몸이 뻐근하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뭔가 찌뿌드드하니까 그때 혈압 자꾸 재본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혈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어디서 그 얘기 들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명의한테 들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랬더니 누가 그러던데요?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하더니 누가? 닥터 누가 우리나라 최고의 하타 이후에 최고의 명의가 있으셨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닥터 누가 같은 이상한 분들 그다음에 불분명한 출처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오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뭐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첫 번째 오해부터 얘기를 해보죠. 지금 오신 바로 그런 분들처럼 머리가 아파서 고혈압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많은 수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평소에는 혈압이 정상인데 너무 머리가 띵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혈압 때문인가라고 해가지고 혈압 재보면 높다고. 그다음에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보면 또 혈압 높고. 우리 자식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압을 재봤더니 높다. 나 고혈압이네. 약을 먹어야 되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혈압이라는 게 뭐냐? 혈압이라는 거는 심장이란 펌프에서 피를 펌프질을 하면 그걸 받아서 몸에 보내주는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의 압력이 그 혈관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호스에서 쫙 물을 갖다 뿜으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그 소방호스가 빵빵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수압과 혈압은 결국 원리가 같은 건데 혈관도 고무호스처럼 이렇게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압력을 갖다 확 심장에서 주면 어느 정도 이제 압력이 딱 전달이 돼서 가는데 얘가 만약에 너무 긴장해서 혈관이 단단해지거나 나이가 들어서 경직이 되면 그 압력이 이 탄성이 압력을 흡수를 하지 못하고 그게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높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걸 갖다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 혈압은 계속 변하는 것이 컨디션이 나빠지면, 몸이 아프면, 그리고 뭐 정말 감기에 걸리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자식들 때문에 열을 받거나 이러면 혈압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긴장도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런 혈압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혈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 말하자면 자동차로 따지면 공회전을 하고 있는데도 RPM이 계속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는 그럴 때 다 혈압이 올라가야 돼요.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머리가 아프니까 혈압이 텔레비에서 보면 이렇게 뒷목 잡고 혈압에 이러잖아요. 그거 정말 잘못된 오해인데 웬만큼 혈압이 올라가도 사람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거꾸로 열받고 긴장되고 내 돈 어떻게 해 그러면서 꽉 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머리가 아파지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혈압과 두통은 이 원인과 결과가 서로 바뀌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은 조금 올라가도 고혈압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는 체질은 평소에도 혈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 열도 안 받았는데 혈압이 올라가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혈압이라는 건 운동만 해도 올라가요. 우리 운동할 때 혈압이 안 올라가면 그게 도리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드라마인 거네요. 드라마는 작가님들이 틀림없이 좀 과장하신 거네. 그렇죠. 근데 물론 혈압이 올라갔을 때 두통이 심하게 오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지금 조금 아까 우리 그 신경외과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벼락 두통처럼 이렇게 오는 경우 있잖아요. 한 90%에서는 아무런 것들이 없는데 아주 드물게 혈압이 한 250 정도까지 올라가는. 갑자기. 그럼 이제 고혈압성 응급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정말 아주 극심한 두통하고 그것도 어디 한 군데 편두통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그냥 빵빵하게 아파지면서 시야까지 흐릿해지고 정말 아주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거는 혈압을 빨리 낮춰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혈압,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압의 범위를 갖다가 그 안정 상태에서 140에 90 밀리미터 수준을 갖다 넘어가면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가 고혈압성 체질이라고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혈압이 뭐 150, 160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건 문제가 없고 혈압이 160, 170 정도까지 측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느껴지는 건 없어요. 근데 거꾸로 막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혈압이 160, 170까지 올라가죠. 그거는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증상과 질환은 다르다 이런 전혀 말씀입니다. 다른 거죠. 근데 제 주변에도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걱정하는 게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고혈압은 왜 약 먹다가 끊으면 안 돼요? 네, 그게 지금 미니 오해입니다. 이 첫 번째 그렇고? 오해에서 두 번째 오해인데요. 사실 오해 두 번째는 딴 거지만 그 고혈압 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큰 오해가 혈압 약이라는 게 중독성 내지는 의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혈압약을 그러니까 똑같은 이 얘기가 뭐냐면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그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평생.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눈이 나빠져서 근시가 돼서 안경을 껴야 되면 평생 안경을 껴야 되니까 그걸 걱정을 하나요? 아니거든요. 이건 체질이 그렇게 된 거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거꾸로 혈압약이 원인이 아니라 고혈압이 내가 체질이 바뀌어서 그걸 갖다 드셔야 되는 건데 그 체질을 약을 안 드시고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지금 아까 우리 전혜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지방도 빼시고 그렇게 해서 혈압을 쭉 떨어뜨리면 그러면 혈압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 안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오해니까 관리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해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잘 놀라는 사람은 심장이 약하다. 맞아. 저 어제도 들었어요. 그렇게들. 한 어제 50대 여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새가슴이. 일상생활하면서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도 너무 자주 놀라 가슴이 쿵 그래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건 심장이 인터넷 찾아봤더니 또 인터넷 또 찾아보셨어. 심장이 약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보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 말고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 놀라고 쉬운 작은 일에도 놀라면 심장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정답은 아니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 놀라는 거는 지금 아까 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뇌의 기능이에요. 뇌가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도 하고 그리고 뇌가 이런 그 감각을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뇌가 놀라면 걔가 심장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한 거지 절대로 이제 심장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심장이 약하다고 하면 심장이라는 펌프 기계이기 때문에 펌프 힘이 약해지면 그러면 몸에 그 피가 잘 공급이 안 되니까 숨이 차거나 막 손끝이 막 파랗게 되거나 막 아예 이 기력이 없어지거나 이러지 이런 갑자기 잘 놀란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심장이 약하단 말은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약간 비유적인 말이고요. 마치 뻔뻔한 사람 보고 간이 배 밖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그 문학적인 표현이니까 그런 거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도리어 그런 자극이 없는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 편안하게 있는데도 갑자기 벌렁벌렁거린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이러는 거는 우리가 부정맥을 걱정을 해야 되고요. 부정맥은 굉장히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건데 아주 일부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정맥이 있어요. 그런 이제 현기증, 실신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두근거림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런 병원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뭐가 있을 때 놀라는 거는 그건 병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오해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는 또 다시 먹는 거 얘기인데 고지혈증 환자는 달걀 노른자를 먹으면 안 된다. 또 이것도 많이들 알고 흔히 계시는 게 있죠. 그런 얘기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정답은 이것도 역시 오해입니다. 사실 그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달걀, 노른자, 오징어, 새우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미 세계적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주 적당량의 이런 음식들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다 증명이 됐고요. 특히 달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드시는 게 절대로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게 이미 다 세계적인 지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적게 드시는 거, 칼로리를 낮게 드시는 거가 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는다고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거는 사실은 한 20%에 불과해요. 네. 실제로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웬만한 탄수화물이나 이런 뭐 단백질, 지방 이런 것도 먹으면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거 갖다 만들어가지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적게 드시는 게 필요하고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지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한다 이건 아니고 모든 거는 적당량을 드시고 조금씩 활동을 많이 하셔서 태우시는 거 재고 처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뭘 먹느냐보다 많이 먹느냐가 더 그렇죠. 해롭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오해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수족냉증, 수족냉증, 네, 수족냉증, 손발을 찬 분들 많죠. 지금 어머님들 경우에도 있으시고 여기도 계실 것 같긴 한데 혈액순환이 통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오셔가지고 뭐 수족냉증 때문에 혈액순환제 좀 주세요 어쩌고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뭐 약을 어디서 또 닥터 누구한테 받으셔가지고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수족냉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혈액순환이 아니라 너무 정말 공기가 차지거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원래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몸에서 열발산이 안 되는 분들, 기초대사량이 적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운동도 별로 안 하시고 음식도 균형 잡히게 못 드시고 하셔가지고 몸에서 이 기초대사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몸 열이 발산이 돼서 여기까지 다 나가야 되는데 발에도 가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손발이 찬 것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실제로 기운이 좀 찬 그런 분들이니까 사실 그리고 꼭 더 나가서 얘기하면 혈액순환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얘기인 게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혈액은 순환을 합니다. 늘 순환을 해요. 문제는 피가 공급이 되느냐. 갔다 오느냐 돌아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장기에 피가 잘 공급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혈관이 노화가 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고 또는 담배 많이 피고 고혈압이 있고 이러면 혈관이 노화가 빨리 돼가지고 안쪽이 딱딱해지면서 뭐가 껴요. 상수도 파이프에 뭐 끼는 것처럼. 그러면은 뭐 이 다리도 그렇고 간, 뇌 이런 데 가는 피가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혈액 자체의 문제가 문제는 게 아니라 혈관 건강이 사실 문제가 되니까 혈액 점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혈액을 맑기 위해서 무슨 먹는 약 이런 거 잡수지 마시고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맨날 똑같은 얘기라고 하시는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